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국내 유명 김치 제조사에서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즉시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한국 유명 김치 제조업체 썩은 배추 사용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계정을 보면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 온라인판인 환추왕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조롱 섞인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김치 종주국이라고 뻐기더니 알고 보니 썩은 배추로 만든 것이었다. 자기 나라 배추가 맛있다고 하더니 썩은 맛이었다. 어쩐지 한국 김치는 맛이 없더라. 썩은 배추여서 그랬었나 보다. 이런 배추는 우리 집 멍멍이한테도 안 준다.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음식이 맛없다고 하더니 썩은 맛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번 썩은 김치 사건은 국내 유명 김치 기업의 자회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상한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갔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식약처가 해당 공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는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언론 보도 즉시 해당 김치 기업은 사과문을 내고 공장을 폐쇄했고 자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최소한의 위생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기업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사과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더 이상 식품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의 비위생은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배추 절이는 공장에서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배추들 사이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국의 알몸 배추 영상에 이어서 담배꽁초 배추 영상이 폭로된 것입니다. 베이징의 한 배추 공장에서 한 남성이 배추 더미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가득한 절인 배추 사이에는 담배꽁초가 꽂혀 있습니다. 맨발과 맨손으로 절인 배추를 옮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곳은 소금이나 향신료에 배추를 절여 만드는 중국 발효식품 쏨차이 제조 현장입니다. 여기서 만든 것은 중국 후베이, 스촨, 상하이 등 전국 각지로 납품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허난성 위저우시에서는 녹슨 기계로 당면을 만들고 공중 화장실 옆 진흙탕에서 말리던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중국에선 지난해 알몬 배추 파동에 이어 최근엔 스타벅스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한 국내 업체들도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생을 가지고 중국에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김치 산업 기술 표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고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도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의 김치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김치와 파우차이는 재료와 제조법, 발효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음식인데도 이렇게 쓸데없는 주장을 해서 이웃나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중국을 보며 한국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마도 김치에 대한 세계인들의 사랑이 커지자 부러웠던 나머지 중국이 김치 공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짝퉁 김치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해 국산 김치에는 대한민국 김치라는 공식 상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국산 김치에 대해 대한민국 김치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김치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 김치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 원료를 국산 재료로 써야 합니다. 한국은 김치에 가장 많이 쓰인 3가지 주 원료만 국산으로 사용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김치가 한국 것임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최근 공식 SNS에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자축하며 김치가 한국 것임을 나타내는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배추김치 위로 대만을 뜻하는 타이완이라고 적힌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그림 위에는 영어로 김치라고 적힌 문구도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통해 대만 정부가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외교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해외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서는 한인 2세가 할머니로부터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운 뒤 현지 입맛을 가미해 손수 만든 김치를 판매해 화제가 됐습니다. 토론토 스타 최근호에 따르면 주인공 제클린 리 씨는 이 김치의 한국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손녀김치라는 브랜드를 붙였는데요. 제클린 리 씨는 할머니로부터 김치 만드는 법을 전수받은 뒤 젓갈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이용해 맛을 내는 육수를 개발했고, 여기에 글루텐이 없고 단맛을 더한 찹쌀가루로 고추장을 만든 뒤 생강과 마늘을 버무려 맛을 내 손수 김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클린은 SNS에 손녀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예술에 관한 포스팅도 함께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제클린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자 함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자연스레 한국 음식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조부모는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남아있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할머니는 끼니 때마다 8에서 10개 반찬을 만들고 특히 3개 이상의 김치를 식탁에 올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손녀 역시 한국 음식과 김치에 대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채식주의자였던 제클린은 할머니처럼 새우젓을 사용하지 않고 김치를 담그고 싶었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한 끝에 자기만의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기반으로 한 육수를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김치는 세대를 이어가며 그 본질은 지키되 맛은 그 나라에 맞춰가는 새로운 형태의 김치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약 1976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김치 무역 수지도 12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12.7%나 늘었고 미국과 유럽 등에도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 김치와 K 분식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1천여 업체가 참가하는 도쿄 식품 박람회에서 한국과는 특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김치만이 아니라 떡볶이 소스, 치킨 소스 등이 인기가 높았고 특히 로제 떡볶이 소스의 경우 부스를 찾은 바이어가 바로 수입 의사를 밝혀 현장 계약이 성사되는 등 호응이 많았습니다. 한류 열풍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 음식을 알게 된 세계인들이 자국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 소스나 치킨 소스 등 각종 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김치는 물론 한국의 들기름, 깻잎, 홍삼 제품 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김치의 기원, 김치의 종주국을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중국은 남의 나라 김치를 빼앗아갈 궁리를 하기보다 그럴 시간에 자국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관리나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